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공하는 상호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의 경우 그 성공하는 방법에는 그 개인의 노력과 운 그리고 상호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상호가 쓰이기 시작한 것은 이제 그리 오래되지 않은 일인데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근대적인 의미의 상업이 등장한 것이 극히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을 더 번창시키고 싶다면 여러분들 큰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큰 계획을 뭐 당장에 큰 결과를 얻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조금 시간을 가지고 길게 하시라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지혜나 배움으로 아이디어를 활용해서 좋은 것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며 성공하는 사람들을 따라해 보시는 건 어떤가 하는 제 생각이에요. 그러면 삼성의 이병철 회장님은 사원을 뽑을 때도 관상을 보고 뽑았으며 제가 아는 회장님은 비서를 뽑을 때도 사주를 보고 채용하는 것을 제가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성공하는 사람들은 왜 동양철학의 명략을 생활 속에서 많이 활용을 하였는가입니다. 이번에 제 고객이 사업장을 오픈했다고 초대를 해서 가봤어요. 이분은 이제 몇 년 전 저한테 이름을 개명을 하고 상호를 지어 가셨던 분인데 그동안은 이제 본인의 그 자동차에 물건을 싣고 다니면서 영업을 해왔던 프리랜서예요. 근데 드디어 개인의 영업장을 오픈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이제 개인의 영업장이지만 월세를 내고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제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던 중에 그분이 경기도권에서 상가를 하나 사서 월 200만 원 정도의 월세를 받는 상가를 구매했으며 지금은 월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목표를 상향했다고 합니다. 자, 좋은 이름과 나한테 맞는 상호는 그 사람의 인생에서 8차선 고속도로와 같아요. 즉, 안 좋은 이름을 썼을 때는 비 오는 날 국도를 달리는 트럭과 같습니다. 물론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는 일정에서 비바람을 맞아 가면서 마음고생, 몸고생을 하면서 달려가는 그 심정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상호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가게나 회사 이름이 재물과 명성에 큰 영향을 미치다 보니 상호명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죠. 같은 물건이라도 그 모양과 형태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지죠. 우리가 같은 커피를 팔더라도 다방이냐 커피숍이냐 다 불리는 이름에 따라서 그 어감과 느낌과 분위기에서 차이가 많이 나죠. 그것은 한글의 각 음절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단어들이 그 나름대로의 어감의 특징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상호를 짓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이름을 지을 때도 명품이 있듯이 상호를 지을 때도 명품이 있어요. 즉 명품 상호로 성공하는 사업장으로 이끄시길 바라요. 그럼 상호는 어떻게 장명하느냐 이거죠. 사업주와 법인에게는 해당 업체 상품의 이미지와 쓰임새를 잘 설명해주는 상호를 장명을 해야 되겠죠? 상호를 장명할 때 한자나 한글로 적합하지 않은 상품일 때는 외국어라도 장명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천천히 가세요.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그래서 급히 가려고 하다 보면 사업장의 상호도 신중하지 못한 상태에서 결정을 하다 보면 실패의 지름길로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업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해야 돼요. 좋고 싫은 감정이 일의 진행 과정과 결과에 많은 차이를 줍니다. 좋아하는 일은 빨리 지치질 않아요. 그러나 싫어하는 일을 어쩔 수 없이 해야 한다고 하면 성공하기가 힘들죠. 그러면 상호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상호라고 하는 것은 상인이나 회사가 영업활동할 때 자기를 표시하는 데 쓰는 명칭이죠. 명칭이니까 문자로서 표현되어야 하고 호칭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되는데 요새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우선 상호를 등록하는 것부터 먼저 해요. 등록부터 먼저 해요. 그만큼 상호의 중요성을 많은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업을 하면서 인테리어에는 몇천만 원을 들여서 공사하고 권리금을 몇천만 원씩 주면서 상호는 대충 지어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사람에게는 이름이 주는 이미지가 중요하듯이 사업장의 상호에서 나타나는 사업장의 이미지가 소비자에게 어떻게 각인시켜주느냐에 따라서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수가 있죠. 그 상호는 우리가 그 사업 내용이나 직원의 수, 개인 기업인지 또 법인 회사인지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죠. 자, 그래서 무엇보다 많은 고객들이 쉽게 기억할 수 있어야 하고 사업 내용 역시 은연중에 암시가 돼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다른 사람이 운영하던 사업장을 인수할 수도 있죠. 그러면 전 주인이 사용했던 상호보다는 자신을 위주로 상호를 새롭게 장명해서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 원칙이죠. 또한 상호뿐 아니라 나에게 사업을 함으로 해서 성공할 수 있는 지역도 있어요. 그 지역명도 나에게 맞는 지역에서 나한테 맞는 상호를 시작하는 것이 위험 부담을 많이 줄일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번 사례는 제가 오래전에 경험했던 일인데 일광이라는 상호를 쓰신 분입니다. 일광. 자, 이분이 지금 살아계시다면 한 90이 넘으셨어요. 그러면 이분이 젊은 시절 20년 넘게 상호를 사용하면서 그 사업장의 성패는 어떻게 이분한테 영향을 미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분은 청강과 지지가 같은 띠예요. 같은 띠니까 어때요? 수리가 똑같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띠들에 비해서 더 크게 영향을 미쳐요. 자, 여기서 2라고 보세요. 선천운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일광이라고 하니까. 자, 이분이 일광이라는, 이거는 수생목이죠. 수생목으로 나한테 생을 해주는 인성이, 있으니까 본인이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부지런히 움직이면서 활동을 했어요. 그럼 신약이 아니라 신강이죠. 그런데 이분이 57이라는, 상관이, 편제를 생해주고 편제가 평관을 생해주고 있죠. 참 이분이 굉장히 열심히 그리고 책임감을 가지고 자기 몸을 아끼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하신 여성분이에요. 그래서 재물은 많이 모았죠. 자, 여기 6이라는 정제가 있나요? 없죠. 다 5라는 편제만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이 재물은 많이 모았지만 또 여기서 손재수도 있죠. 손재수가 비견이 재성을 만나서 손재수가 있다 보니까 이분이 7남매의 장녀로서 남동생이 이제 대학 등록금을 낼 형편이 안 돼서 굉장히 나이 차이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남동생의 대학 등록금을 지원해주고 친정에 도움을 주느냐고 재물을 지출을 했죠. 또한 이분이 이제 9가 4를 만나니까 자식이죠. 그러니까 이 상호를 가지고 일을 하시면서 내 자식과의 관계는 어땠고 내가 직원과의 관계는 또 어땠냐 이런 것도 알 수가 있죠. 이분이 이제 자식으로 인한 애로가 있죠. 여자니까. 그래서 이분이 이제 사업장에 직원을 두고 사업장을 운영했지만 이분이 본인이 지시해서 재물을 모으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직접 하나부터 10까지 해야 되는 그런 성품이다 보니까 자녀들한테 그런 교육이나 또는 가정교육에서는 직접 관여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때요? 집에 식모아줌마가 계셨잖아요. 그죠? 식모아줌마가 밥 해주고 뭐 가정교육까지는 안 시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이분이 한 20여 년 동안 사업을 하시면서 이미 아이들은 성장이 다 됐죠. 그로 인해서 내가 직접적으로 가정교육을 시키지 못한 그런 어떤 조금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자녀에 대한 속상함으로 나중에는 건강까지 해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어때요? 자궁수술도 한 경험이 있고요. 즉 이렇게 사업장에 영향을 미치는 상호는 물론 그 사업장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이 사업장을 이끄는 직원과 또는 본인의 재물과 명예뿐 아니라 가정 그리고 개인의 건강에까지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들도 이번 강의를 통해서 상호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1인 창업가로서 많은 사람들에서 전문가로서 지식을 많이 쌓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여러 직원들을 다수 거느리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 분들한테 좋은 상호로 성공하는 사업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상호가 내 개인한테 미치는 영향뿐 아니라
우리 가족들한테 미치는 것 또는 내 직원들한테도 미치는 것 그런 것이 굉장히 파급 효과가 크다는 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새롭게 또 알아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 영상 보시고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시면 제게 또 많은 힘이 된답니다. 또 다음 기회에 다른 주제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